AI 관련주가 식을 줄 모르고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리고 변압기 시장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그야말로 AI 대장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 반도체, 그에 이어서 전력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AI 전력 다음 대장주는 어떤 기업이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비해 제가 좀 더 새로운 구도와 포맷으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함으로 PPT를 토대로 영상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PPT 자료가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볼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겁니다. AI 개발 및 빅테크 업체의 데이터 센터가 확장하면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올해 특히나 AI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보다 더 빠른 성장과 함께 보다 더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죠. 천비디아까지도 넘어서는 움직임까지 나왔는데요. 그에 이어 변압기 시장까지도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LS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AI 수혜를 힘입어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AI 전력 관련된 대장 기업은 누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미국 태양광입니다. 미국 태양광. 자, 사실 태양광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야, 이게 언제적 태양광이야. 그 완전히 저 바닥에 밀쳐져 있는 종목, 과연 앞으로 기대가 되겠어? 싶을 수 있는데요. 자,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최근에 제가 이 태양광 관련 나온 리포트를 싹 다 봐가지고 오늘 이 PPT를 통해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 주목해보자 하는 이유는 작년 수요 추정치가 불과 3개월 만에 크게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올해 1분기 기대치 역시 크게 상회했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주가는 기대감이고 그리고 이 기대감은 선반영된다. 근데 사실 이 태양광 입장에서의 기대감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오죽하면 현재 태양광의 밸류체인 가격은 역사적인 최하단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바닥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2년간 중국 쪽에서의 과잉 공급과 함께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매크로 환경도 안 좋았었기 때문에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으니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되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투자를 보수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아무래도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 주가는 어떻게 역사적인 최하단 수준으로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오히려 올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결과값이 나오고 있다. 자, 이 자체가 뭡니까?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주가 역시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태양광은 통상적으로 연말 이때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벌써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오니 성수기에는 더 큰 기대를 할 수도 있겠는걸 이란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태양광 밸류체인 상대적인 가격 추이인데요. 작년부터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영업 이익을 보더라도 자, 작년 무너진 상황에서 올해 1분기에는 심지어 적자가 나왔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무너지며 올해 1분기 적자폭을 더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만큼 주가도 많이 밀리고 실적도 많이 박살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인트를 잡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올해 3월 이후로부터 미국과 유럽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태양광 시장의 악화를 지켜볼 수가 없었다. 실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태양광 공급 과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 역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불공정 보조금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이어서 관세까지 더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무려 50%로 약 2배 가까이 상향 발표했고요. 오죽하면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재생에너지 과잉 투자에 대한 경고까지 한 상황이니만큼 이제는 기존과 달리 이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께서 가장 기대하실 만한 포인트가 바로 이걸 겁니다. AI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마구마구 짓고 투자하고 있는 와중인데, 문제는 뭐느냐? AI용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 3에서 5배 가까운 전력 소비량이 많다. 그만큼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특히나 그 데이터 센터가 AI용이면 AI용일수록 뭐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만큼 전력 생산 방식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리하자면 AI 투자로 인해 전력이 마구마구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 각 국가 기업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넷제로를 하려고 한다. 즉, 자, 전기를 발생시킬 때 기존에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만들고, 그로 인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며 점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쁜 전염병도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환경 또한 점점 척박해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에너지를 사용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는 탄소 제로, 탄소 중립적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화석연료 말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는 각 국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어찌됐든 공조화하면서 움직임을 발빠르게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자, 문제는 뭐느냐? 지금 AI 때문에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 와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력을 충당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자, 근데 AI 투자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국, 각 기업들이 막 뛰어들면서 하는 와중에 전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원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년, 육상풍력, 그 다음에 가스 복합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가까이, 이거 언제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빨리 전력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재생에너지 분야가 없냐라고 보니까 그게 바로 태양광이었다. 태양광은 불과 1, 2년밖에 안 걸린다라는 거였죠. 실제로 작년에도 글로벌 태양광 설치 수요가 2010년 이후로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었습니다. YOY 기준 76%의 성장을 보여줬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뭐였었냐면, 이 전체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했을 때 시장 성장률은 21%로 평균치 대비 소폭 하회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작년에 분명 이 태양광 설치 수요가 급증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특히나 작년에는 중국이 유난히 많이 했더라. 여기 보시면 회색 요 바가 중국인데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작년은 이미 지나간 거고 올해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작년 대비 2030년까지의 연평균 수요 성장률에 있어서 중국은 7%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앞전의 1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는데, 이후로 거의 7년간의 흐름을 전망해 보니까 중국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 자, 그러면서 글로벌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더라 였습니다. 그러면
이를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이 신규 수요가 나올 것이느냐로 봤더니 인도가 높네. 거기다가 또 기타 분야도 높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미국까지도 IRA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 대규모 증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 미국은 지금 더더욱 이 바이든 정권 하에서 IRA 법안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를 더욱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움직임에 AMPC라고 하는 첨단 세액 공제까지 이제 준다고 하고요. 이는 2032년까지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 및 발표된 생산 능력만 보더라도 미국 태양광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모듈 쪽에 대한 성장이 크게 나올 것이라 기대가 된다. 다만 작년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발 공급이 너무나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떨어졌어요. 보면 이제 중국 평균 수치인데 파란색이 재작년부터 특히나 작년에 급격히 꺾인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무려 연간 기준 50% 넘게 꺾인 수준이었는데 이는 유럽 평균 수치가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전반적인 태양광 가격 약세가 모듈 쪽에서 특히나 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게 태양광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는데 이게 마진이 남겠냐? 하니까 미국 쪽에서도 투자를 오히려 취소하고 연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중국 쪽에서 작년에 워낙 많은 대규모 증설을 했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격이 크게 빠져서 실질적으로 강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았더라. 거기에 물가도 높아, 금리도 높아,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AI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태양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 중국 애들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투자 이 수요를 늘리는 게 쉽지 않구나. 어떻게 해서든 이 중국을 한번 압박하고 가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의 이제 반덤핑 상계 관세에 대한 조사가 수용이 되며 미국 현지 투자 업체에 대한 보호 의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즉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미국 내 태양광 공급망 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예비 판정에 있어서 상계 관세는 올해 7월, 반덤핑 관세는 올해 9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업체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미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주요 내용이 이러하거든요. 일단은 셀 모델 같은 경우에 50%로 상향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덤핑 상계 관세에 있어서 동남아를 우회해서 태양광 셀 모듈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에 있어 드디어 소멸이 된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이 동남아를 우회해서 수출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그것까지도 이제 잡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오죽하면 하반기에 그 결과 자체가 우호적으로 나올 경우 동남아를 통해 미국으로 모듈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기존 동남아 4개국에 대한 웨이퍼 셀 모듈 생산 능력 중 웨이퍼는 100%, 셀은 64%, 모듈은 62%가 다 중국 업체 소유였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동남아시아에 집중 투자했던 중국 업체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세 부과가 이번 달부터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동남아시아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중국 쪽으로의 압박은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왜?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선에서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현재 바이든 정부는 이 정권 자체는 더더욱 중국 쪽으로의 압박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지금 동남아에서 우회하는 것에 있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 이 태양광 사업부의 이 중국 쪽을 압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적이 크게 악화됐었던 태양광 쪽에서의 업황이 회복되며 실적이 개선되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게 다 수치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때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은 기존보다 무려 4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자, 최대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업들 입장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함에 따라 1차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자, 2차적으로는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미국이 자체적으로 또 지원해주는 것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미국은 IRA 정책을 통해서 최대한 투자세 공제를 주면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와 이런 수요를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니즈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총 투자비의 30% 가까운 규모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만약 태양광 발전 사업에 소요되는 원가 중에 40%가 미국 내 제조된 장비일 경우에는 DCA 조항에 의거해서 자, 10%가 더 추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이는 총 투자비의 40% 가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미국 내 모듈뿐만 아니라 최소 셀까지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를 이미 충족한 업체는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지원을 빵빵하게 받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그렇게 중국 쪽으로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모듈, 셀, 패널 가격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견조하게 나오며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미국 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쪽으로의 압박에 따른 반사 수혜까지 받으면 추가적으로 더 장기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이제 이러한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의 수혜를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무래도 퍼스트 솔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없느냐? 딱 한 개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기존에 있던 날튼 공장 같은 경우에 미국 조지아에 위치해 있는 모듈 공장인데요. 이미 IRA 정책 발표 이전부터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신설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발생할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향후 한 5년까지는 큰 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거보다 더 큰 게 무엇이느냐? 바로 새롭게 건설하는 공장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조지아에 위치해 있는데 요거는 앞선 공장과 비교했을 때 달리 웨이퍼, 셀, 모듈 다 갖추는 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봤던 이 DCA가 충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 10%의 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건 동사 기준 최대 규모로 투자 설비한 상황이고 그다음 올해 4월 모듈 공장이 먼저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말부터는 웨이퍼와 셀까지도 가동이 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 완료된 이후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마찬가지 향후 한 4, 5년간까지는 많이 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 새롭게 증설되는 이 공장의 같은 경우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이익이 크게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중국을 향한 그 압박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충분히 미국 쪽에서의 수혜를 빨대로 쪽쪽 빨아가면서 온전히 받아내 하반기 이후로부터의 수익 개선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 현재 미국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 자체가 내년부터는 퍼스트 솔라에 이어 하나솔루션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만큼 지금부터 이 하반기를 앞둔 상황에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태양광 시장을 좀 좋게 보고자 하는 크게 4가지 이유는 첫째, 미국의 AD/CVD 유예 종료에 따른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중국 태양광 업체가 동남아 사업을 철수하는 게 목격되고 있다. 자, 그러니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공급단에서 기존의 중국 업체들이 워낙 많이 공급을 늘려놨던 것들이 슬슬 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요는 미국의 적극적인 IRA 정책뿐만 아니라 매크로가 물가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가 이제 앞으로는 하락 안정화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역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더불어 AI에 따른 전력 수요가 많아지만 그만큼 태양광 수요도 더 많아질 것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격이 바닥을 치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태양광 업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쪽에서 IRA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에 대한 수혜를 이제 더 기대할 수가 있겠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공장을 증설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국내 기업들의 차별화 포인트는 특별히 보이진 않겠지만 하반기 이후로 가면 갈수록 공장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의 IRA 보조금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계류됐는데 이 흐름 또한 더 강화된다면 점점점 한국의 이 태양광 모듈 업체의 이익은 물론 기대감 측면으로도 충분히 더 앞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이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재고 문제만 해소된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투자 매력도는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의 이익과 그다음에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하나솔루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흐름을 보시면은 올해 작년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올해까지도 여전히 안 좋은 전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앞선 호황기 때의 이익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업이익률만 보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가면서 이익폭이 커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분기별로 들어왔을 때 확실히 하반기 때부터 개선되는 움직임, 흑자 전환하는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죠. 다만 이번 달에 그 하락 추세의 이 저항선을 돌파해줬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확실히 바닥에서 돌파하는 흐름에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1년 넘게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던 태양광이었지만 하나솔루션이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슬슬 업황도 턴, 실적도 턴 하면서 내년에는 심지어 최대 실적까지 전망할 수 있는 국면으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또 역사상 고점을 향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또 태양광 그 다음에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꼭 여러분들 스스로도 개별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오늘 제가 같이 보여드렸던 근거 자료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따로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절대 누군가를 맹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이유, 판단, 근거, 기준을 잡고 결국 내 선택과 내 책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는 만큼 꼭 여러분들 스스로가 현명한 판단과 개별 공부하셔서 부디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어 좋은 결과 내길 저는 아낌없이 응원하며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들이 보인다면 제가 공부한 내용들 아낌없이 이렇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PT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구도가 어떠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고 도움이 되시는 방향으로 제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감상평 한번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려드렸다시피 그동안 특별히 쉼표 없이 계속해서 좀 달려오다 보니까 몸에서 좀 그거를 받아내주지 못해 최근에 한 차례 좀 컨디션이 악화되고 몸에 좀 이상한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한 주간 좀 그래도 쉬었다 왔는데 걱정해주시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받고 있는 것에 너무 큰 감동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동과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컨텐츠와 정보로 보답해 드릴까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부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앞으로 행복한 부자 향해 더 발전되어 나아가시길 저는 아낌없이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 되세요. 뿅.